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오늘 김문수 캠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총괄선대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보통 이게 총괄선대 본부장이 뭐 몇 명 돼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되는데, 뭐 지금 벌써 이제 김재원 위원이 아니죠. 전 의원이죠. 총괄선대 본부장 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자격으로 지금 총괄 본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 장동혁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타격감이 장난 아닌 의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을 살아온 이력 자체가 그냥 한 리비도라고 그러죠. 리비도. 의기충천,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면 의기가 충천한 사람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 이동 중에서도 책 보고, 잠은 한 3시간씩 자고. 그러니까 약간 영웅으로 따진다면은 나폴레옹 또는 김우중 이런 사람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눈 뜨면 일하고 이런 사람들. 장동혁도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죠. 이번에 김문수 의원도 사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된 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니까 도지사로 하든 지사든 뭐든 제가 뭘 얘기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김문수 장관이 사실 지금 젊은 층한테 별로 이렇게, 지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MBS 조사 가지고 지금 사실은 누리TV인가 거기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일단, 홍준표가 가장 젊은 층들한테는 좀, 지지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한동훈도 그렇게 높게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도 별로 높게 안 나오고, 김문수도 이제 거기서, 홍준표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늘상 1등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1등을 못하는 것이 이제 청년층이라든지 여기서 2030에서 지지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윤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김문수 장관이, 본인의 어떤 면모를 지금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댓글에도 그렇게 막 쓰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란 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적합한 후보로 지금 1등을 했었는데, 막상 경선이 시작되고 나니까 김문수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1등을 해야 되냐라는 어떤 물음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경선 중에서 가장 공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언론을 다룰 줄 알아요, 확실히. 예, 언론을.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본인이 또 성공했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미 대선을 세 번째 치르는 입장이고, 또 모든 선거는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많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꼰대 이미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리프레시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많이 했던 게 홍준표입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우직한 개념이지, 다 알아주겠지, 알아서. 내가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선 초반에서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이미지냐면, 불로 따지면 장작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붙기가 상당히 어렵고, 붙으면 상당히 오래 가고, 정말 그 불을 끄기도 힘든 불이지만, 이 붙이려면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성냥불이야. 그냥 붙어. 바로 붙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인데 이제 막상 이제 이 본선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실 경쟁력은 김문수가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그냥 김문수를 좋다 싫다, 홍준표가 좋다 싫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도 뭐 홍준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를 굳이 뭐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한테 이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또는 뭐 건너서 봤을 때 어떤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뭐 몇 배로 상승하는 후보일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장관이 걸어왔던 이력이 그 이재명이 걸어왔던 이력과 상당히 좀 비슷하면서 또 김문수가 앞서 나가는 이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소년공대, 뭐 위장취업생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좌파였던 것도 비슷하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운동권은 김문수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좌파도 아니야. 이재명은 그냥 양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이제 김문수가 해야 될 토론은 뭐냐면 당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당신 좌익 운동을 해봤냐, 그리고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 아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재명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은 좌익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을 보고 있으면은 뭐 소시적인 80년대 때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문수가 오히려 우리가 더 맞는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거기다가 이제 20대 때 고생한 개념으로 보면은 김문수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을 때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주제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뭐 검사라든지 법률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엔티적인 분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 부분이 사실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면면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한 수십 가지 돼요. 그런 게 뭐 기업 유치하면서 뭐 예를 들면 기업 부지들 그런 거 가지고 청렴결백한 거, 그러니까 뭐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떡고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김문수는 없는데 이재명은 뭐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이니 뭐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재명하고 뭔가 토론을 할 때 흥미진진해지는 거야. 김문수의 그 질문이 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가 그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기획하지 않고 홍준표처럼 막 너스레떠면서 웃으면서 이게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제대공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소년공이었는데 뭐 어떻게 일하셨어요? 뭐 무슨 일 하셨어요? 용접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제대로 대답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김문수는 용접도 하고 다 해봤거든. 뭐 자격증이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뭐 현장 업무를 대부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고 되게 막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바꾸고 하는 사람한테는 김문수 같이 뚜벅뚜벅 우직한 사람이 대들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홍준표보다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김문수가 나아. 왜냐면 홍준표의 말은 이재명이가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왜? 홍준표는 불로 따지면 아까 성냥불이라고 했잖아. 훅 불면 꺼져요. 훅 불면 꺼진다고. 이재명이 앞에서 훅 불면 꺼져버려요. 그러면 되게 근데 그 너스레 떨면서 이제 어이없어서 웃어버리면 이제 보는 시청자들 봤을 때는 뭐 둘이 피장파장인데 이왕이면 뭐 맨날 보던 홍준표보다는 이재명이가 낫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냥 제가 눈에 선해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상 그 대선을 봐왔던 사람이나 그 대선 후보를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가 눈에 뻔한 거야. 특히 이번에 제가 장동혁 박민식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하는 거 보면서 특히 장동혁이 합류하는 거 보면서 단순히 뭐 장동혁이 이제 요번에 뭐 세이브드 코리아라든지 또는 뭐 여의도 집회 이런 것들 하면서 장동혁이 엄청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 친윤으로서 또 사실 친한계의 핵심이었는데 윤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 오면서 친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심이 뭐 김문수한테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전 장동혁 개인이 좋아요, 솔직히. 예, 전 장동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는 김문수도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얼굴은 되게 이렇게 말라 보이고 뭐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깡다구가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의지력이라는 게 불굴의 의지력인 거지. 불굴의 의지력. 그러니까 뭐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궁뎅이 짖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하고 경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국민이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한테 붙었다는 걸 보면서 역시 유유상종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느끼거든. 예. 지금 홍준표 쪽에 누가 가는 것도 제가 그냥 선해. 그러니까 약간 홍준표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호랑나비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한테 모일 거예요. 좀 있으면. 그리고 또, 홍수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해요? 이런 분들, 내가 말이야.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모일 거예요. 홍준표 주변으로. 예, 그건 제가 이제 예측이 되고, 홍수환 아니면은 김은국. 이분들이 이제 아마 홍준표 쪽으로 모일 거고, 지금 봤지만 이제 장동혁 같은 분은 정말 타격감. 이게 왜 타격감이, 일단 그냥 복싱도 그냥 장기술련하는 복싱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막 계속 연습했던 그 복싱인 거야. 타격감 죽는 거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야, 그냥. 거기다 막 체력 훈련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막시무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곳이 지금 이 김문수 캠프고, 김문수도 그런 사람이고, 장정욱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계속 아마 그 캠프에 누가 모이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내공이 어떤지를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제 늘상 보면서 댓글 읽어보면은 김문수가 좌파라는 둥, 김문수를 어떻게 믿냐, 김문수는 친중 어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4명 중에서 가장 윤석열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이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4명 중에서는 김문수가 가장 윤 대통령하고 아마 결이 맞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왜? 일단 기본적으로, 빨갱이를 제일 싫어해. 지금 그 공약 중에서, 4명 중에서 제일 빨갱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윤 대통령을 말로 내가, 나 윤 대통령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결국은 계엄을 왜 했어요? 반국가단체를 색출해서 처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반국가단체의 대표가 뭐야? 공산주의자잖아, 공산주의자. 지금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공산주의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난 좌파가 싫어요. 난 노조가 싫어요를 가장 지금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인데 누가 더 제일 윤 대통령한테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종교가 되서는 안 돼. 윤 대통령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윤 대통령인 거지. 윤 대통령 자체가 종교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우리가 추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님이 하려고 했던 그 테마가 중요한 거야. 바로 반국가 단체 색출 처단, 부정선거 개선, 소위 얘기해서 사전투표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 간첩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간첩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가장 선명해, 김문수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따졌을 때 김문수 장관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랬어요. 지금 김문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가 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저는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한테 가장 먹힐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응원하는 것이 가장 크죠. 예. 당선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번에 합류한 거는 김문수의 장점을 더 배가시키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장동혁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줬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을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윤 어게인 지금 부르짖는 우리 구독자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 올리시는 윤 어게인 부르짖는 분들이 장동혁을 욕하면 더 이상 남는 게 뭐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나귀 귀 빼고 불알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들이 당나귀 안 그래도 작은데 거기서 귀를 빼고 당나귀 불알 빼고 다 빼면 남는 게 뭐있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장동혁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지금 거기 와서 총괄 선대본부장 했다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윤심이 그냥 온 거라고 봐도 진배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어떤 윤심이
표현 상징이 될까요? 장동혁 말고. 네, 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계리가 와야 되나? 아니면 뭐, 누가 와야 될까요? 근데 저는 김계리나 이런 분들, 이런, 김계리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보다 장동혁의 파워가 훨씬 더 좀 클 거라고 보고, 단순히 뭐 친윤 이런 걸 떠나서 장동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이력을 한번 나무위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한번. 장동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정말, 전 장동혁 그거 읽어가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그 대천 사람, 대천 사람. 충남 보령인가? 뭐 거긴데, 제가 충청도 이제 아시는 분이 제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충청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동혁이란, 거기, 보령이라 그러니까, 아, 거기, 충청도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버지 돌 굴러와유 하는 거기래. 그러니까 말 제일 느리고, 충청도 사람 중에서 제일 충청도 같은 사투리 쓰고,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중에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심한 사투리 쓰는 데가 바로 장동혁이 있었던 보령 거기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시도 아니고 보령 읍으로 돼 있고, 그 말씀하시기를 장동혁이 지금 거기서 무슨 뭐 문과대 어디 나왔어요. 사범대인가 어디 불어교육과인가 뭐 어디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천안 정도까지만 천안 북일고등학교라든지 어디 뭐 대전고 정도까지만 왔어도 서울 법대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학사 지도를 받았을 텐데, 너무 깡총이다 보니까 그냥 서울대 뭐 어디 문과대 이런 데도 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 붙고 또 사법고시 또 붙었죠. 예, 행정고시 붙어서 사무관 하다가 사법고시 다시 공부해 사법고시 또 붙은 사람은 머리가 천재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서울 법대 가도요, 사법고시 하나는 못 붙어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시라는 게 서울 법대를 들어갔다 해서 다 붙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장동혁은 상당히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눈 봐요. 부리부리 하잖아, 그냥. 에이즈 빡 나오고, 완전 그 불사파에 나오는 그 송강호 같아. 재영이야. 뭐 이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에너지가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아요. 딱 벗으면 그냥 왕자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장동혁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에 거의 맹주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왜냐면 이왕구 이런 분들처럼 충청도에 거의 맹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 정도로, 일단 남자는 체력. 남자는 체력이에요. 뭐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체력이 좋아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김문수도 보면은 뭐 근육 있고 이런 건 아니라도 딱 봤을 때 강골이잖아.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지 않아요? 김문수? 제가 한 100살 넘게 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주 깐깐한 느낌 있잖아요. 진짜 막 딸깍발이, 남산골 딸깍발이 선비 같은 느낌 딱 얼굴 들잖아. 응? 한여름에도 막 도포 같은 거 안 벗고 이런 느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도근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딱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이게 어떤 느낌이든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일단 삼성도 되고 SK도 되고 현대도 되는 거예요. 집구석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될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박민식도 좋은데, 장동혁 들어왔다. 아, 이거 정말 상당히 굿 시그널이다. 굿뉴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